난 이제 옆에서 떨어지지 않나 가지고. 근데 고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업그레이드 돼서 들어온 거예요. 네. 광화문을 지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오늘도 광화문 농성장을 지키는 동지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굿 이브닝 에브리원. 자,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6년 2월 17일 광화문 농성 하나 둘 7 1277일입니다. 오늘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마다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12월 24일 이후 못하고 있다가 무려 2달 만에 다시 돌아온 광화문의 와라입니다. 저는 광화문의 와라에 돌아온 DJ 돌아왔어요. I'm back. I'll be back이 아니라 I'm back입니다. DJ 균이입니다. 자, 그럼 오랜만에 다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와라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광화문의 와라! 업그레이드 됐어요. 업그레이드 됐어. 아니 뭔가 당황스러워할 것 같은 거는 기분 탓입니다. 네네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오랜만에 하는 광화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2월 23일이 이제 2015년 마지막 방송이었거든요. 그 마로니에 공원에서 탈시설 관련해가지고 농성했을 때 그때 방송한 이후로 거의 2달 만에 돌아온 것 같아요. 정말 먼 곳으로 여행 갔다가 다시 돌아온 느낌입니다. 물론 일본 여행도 살짝 갔다 왔던 그런 기억도 이제 좀 난 것 같아요. 살짝 갔다 왔어야 돼. 유니버설 스튜디오 갔다가 롤러코스터 못하고 쫓겨났었어야 돼. 허벅지가 너무 굵다고 해서 롤러코스터 못 탄다고 타지 말라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뭔가 흑역사가 얘기 나오는 거 기분 탓인데. 어린이집에 해주시더라고. 광화문의 와라가 쉬는 2달 동안에도 여전히 광화문 농성장은 돌아갔습니다. 광화문의 와라가 좀 계속 쉬고 있었지만 농성장은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2달 동안도 여전히 여러 동지들이 광화문 농성장을 지키셨습니다.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농성장 바로 근처에 있죠. 여기 한 삼거리 이쪽에서 스프링클러가 터져가지고 뉴스에도 막 나왔죠. 광화문이 막 천장에서 콸콸콸콸 물이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한 명의 활동가가 이렇게 주무셨던 이런 추억들이 막 갑자기 이렇게 또 생각나기도 하고. 전기가 한 두 번 정도 나갔어요. 전기가 2번 정도 나와가지고 핫패드 거기다 그때가 마이너스 10도 20도 넘어갔던 때였는데 그 핫패드로 막 그렇게 막 겨우겨우 이렇게 했었던 이제 농성장을 지키셨던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당장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제 설날 때 홈리스 행동과 광화문 운동행동이 동시에 여기 이제 합동 차례를 했었는데 그때 40년 넘게 여기 왔었던 이런 기억들이 납니다. 벌써 되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제일 추웠던 1월이랑 2월을 이제 무사히 보내고 광화문을 이렇게 지켰던 것 같습니다. 우리 광화문 농성장을 이렇게 지키는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이렇게 보내주세요. 자. 본격적으로 광화문의 와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2016년 와라입니다. 시즌2라고 하면 시즌2고요. 어쨌든 지금 횟수로 치면 53회예요. 광화문의 와라가. 이게 1년 단위로 이제 52회가 되는 건데 이제 53회 새롭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좀 새로운 차원에서 이제 첫 시작의 와라는 다른 곳에서 좀 열심히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을 좀 초대를 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자, 맞아요. 되게 오랜만에 진짜 시민분이 어떤 한 분이 예예 맞아요. 예, 광화문에 워낙 초대일 예, 예. 같은 분이 오신 거는 예예. 기분하시네요. 두 달 만에 하는 거 알고 오신 거죠? 예예예. 그렇습니까? 예. 지금 관객분들 지금 계신 분이 지금 광화문에 와라 원래 토대 DJ였던 영희입니다. 만상모의 영희입니다. 예, 제가 이거를 지금 꿰차고 있는데 아니 기분 탓인 거. 근데 제가 없는 동안에 갑자기 머리가 단발이 되신 건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녕. 자 이렇게 될게요. 참 한국에서는 말 그대로 지금 몇십 년 전통의 식당이나 가게를 운영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잘 된다고 싶으면 뭐를 올려버립니까? 임대료를 막 이렇게 올려버리죠. 아니면은 막 한 분은 이제 권리금 이제 빼라고 방 빼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되게 몇십 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말이 좀 하기 어려워요. 막 거부한다 싶을 때는 막 몇 천만 원, 몇 억씩 써서 이제 용역 깡패 고용해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아니면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그리고 경찰이 그 모든 환경을 보고 있는데 수수방관하기랑 아이와 같이 용역 카페랑 같이 신나게 지금 그 상인들을 괴롭혀요. 되게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최근에는 되게 월드스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멋있긴 사람이 테이크아웃로인 사람들을 내쫓기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막 하고 추석 때 집에 못 들어간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되게 언론 플레이하는 상황이 있었죠. 되게 어처구니 없었는데 이런 행포에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공동행동과 함께하는 단체이기도 하죠. 맘편이 당사고픈 상인 모임, 즉 맘상부의 활동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맘상부 나와주세요. 와.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상호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맞아, 최근에 피니스트업도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운동하는 지금 단체들 중에서는 정말 언론이 이제 빵빵하게 나오는 이제 핫한 단체잖아요. 자, 맘상부가 어떤 설명하는 단체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상호는 이름이 풀네임은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이에요. 자, 말 그대로 마음 편히 좀 장사를 하자. 그래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 상인들이랑요 함께 건물주랑 싸우기도 하고 불합리한 이제 상가법도 바꾸기도 하는 단체예요. 네. 맘편히 장사하기를 만났군요. 네, 자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제 맘편히 장사를 하지 못해요. 많은 자영업자들이 막 이렇게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쫓겨나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왜 쫓겨나느냐부터 말하면 일단 가장 큰 거는 임차 상인,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사회적 인식,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막 조물주의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건물주가 너무너무 힘이 센 사회라서 일단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요새 또 총선을 맞이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상가법이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왜 잘못됐냐면 진짜 수도 없는 그런 이유들로 임차 상인들을 다 내쫓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주인데 우리 아들이 장카페를 하려고 한다. 그럼 나갈 수밖에 없고, 또 내가 건물주인데 건물을 재건축할 거다. 그럼 또 나갈 수밖에 없고, 또 내가 건물주인데 1년 6개월 동안 가게를 그냥 영리 목적이 아닌 채로 그냥 비워두겠다. 그럼 또 나갈 수밖에 없고, 그냥 상가법 온통 다 나갈 수밖에 없는 조항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건물주들이 혹은 부동산들이 혹은 나쁜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수도 없이 내쫓을 수 있는 근거가 너무너무 많아서 정말 많이 내쫓기고 있죠. 오죽하면 이제 서울시가 통계를 냈어요. 평균 장사하는 기간이 서울 주요 사건들 기준에서 1.7년. 근데 장사를 하려면 보통 누가 꽁으로 들어와요. 그 가게 한 켠
몇 평, 4에서 5평 정도 들어오려 하더라도 수천만 원 내고 들어와야 되고 시설비도 해야 되고 열심히 장사 못하면 임대료도 못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려운데 이제 법도 이제 이상하니까 마구마구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경험 다들 있을 거예요. 막 자주 놀러 가는 홍대나 신촌이나 가면은 여기 있었던 가게가 다음에 가면 없어졌네? 이런 것도 많고 하루아침에 다 이제 다 없어지고 다 나가고 다 쫓겨나고 또 새로운 가게가 들어가고 이게 아주 심각하죠. 네. 그래서 좀 사실 되게 막 일본만 갔다 오고 하더라도 되게 시내 한가운데서 되게 몇십 년씩 이렇게 하고 막 그런데 이 나라는 되게 몇 년 만에 막 이렇게 자르고 막 그러잖아요. 뭐 좀 잘 됐다 싶으면 바로 뭐 별의별 뭐 갑자기 걸리고 뭐 올린다든가 하는 방법들이 막 이렇게 올리는데 참 그러면은 그렇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왜 그런 무슨 허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상가법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다른 이름 뭐 차가차지법이라고 불리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장사를 할 때 기간의 제한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차인이 특별하게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한 자리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딱 5년 지나면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서는 너는 5년 동안만 맘 편히 장사하라고 해놨으니까. 근데 이번에 작년 5월 달에 저희 임차상인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임차상인들이 모여서 법을 한 차례 바꿨어요. 일명 뭐 권리금 약탈 방지법이라는 법을 바꿨는데 법이 바뀌어도 되게 문제가 많아요. 오히려 예외 조항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나서 요새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골치가 너무 아파 죽겠어요. 막 예를 들면은 원래 이제 권리금이라는 게 영업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한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새로운 전 임차인이 나갈 때 새로운 임차인이랑 이제 주고받는 돈이에요. 너가 그동안 이곳에서 장사를 열심히 했으니까 참 고맙다. 뭐 이 사건을 이어받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 권리금을 주고받는 거를 양도양수라고 하는데 그 기간이 사실상은 제한이 없었어요. 그냥 계약 기간 중에 내가 언제든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상 그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법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계약 종료 3개월 이전에 했는 양수도만 인정을 하겠다. 근데 이게 사실 감이 잘 안 잡히시겠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저희 피해 사례 중에서는요 홍대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임신을 하신 거예요. 근데 뭐 임신이란 게 뭐 계획에도 할 수 있지만 안 할 수도 모르는 일이잖아, 사람 일이라는 게. 그래서 아기가 나와야 해서 이제 장사를 못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 그렇게 바뀌어서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양수도를 하지 않으면 너 그냥 맨몸으로 나가라. 왜냐면 법이 이러니까. 그래서 그분 출산하시자마자 50일 만에 아기 업고 장사하셨어요. 왜냐면 월세를 또 밀리면 또 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상가법에는 또 월세를 3번 밀리면은 나간다는 게 그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근데 뭐 저희는 어쨌든 상가 이제 건물주랑 임차인이랑 계약이기 때문에 월세는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게 다음 계약을 이제 이어갈 때에 안 된다라는 사유는 되는데 사실상 그 월세 3번 밀렸다고 그 자리에서 일구었던 그런 가치들까지 못 받게 하는 게 되게 불합리한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또 허점이 많고 또 이제 아까도 말했는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때 1년 6개월을 내가 여기서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창고로 쓰겠다. 뭐 아니면 뭐 내가 뭐 책방으로 쓰겠다. 서재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권리금 회수 기회가 없어요. 근데 사실상 이것을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는데요. 제가 오늘 낮에도 상담하신 분은 건물주가 1년 6개월 하겠다고 나가라고 내가 법을 알아보니까 내가 1년 6개월을 여기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너를 그냥 한 푼도 안 주고 내쫓을 수 있다라고 법이 그랬다고. 그래서 1년 6개월을 근거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1년 6개월 동안 가게 그렇게 안 비워놓기 힘들거든요. 왜냐면 가게 비워놓으면 건물 가치 떨어지고 건물주도 이득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임차 상인이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일단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법이 그래서. 근데 나간 다음에도 계속 지켜봐야 돼요. 1년 6개월 동안 건물주가 정말 영리 목적 아닌 걸로 쓰는지 안 쓰는지. 그래서 만약에 안 썼다, 만약에 뭐 세를 줬다 그랬을 경우에 3년 뒤에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소송이라는 게 소송을 하려면 또 돈이 들잖아요. 거의 1,000만 원 돈이 드는 건데 내가 3년 동안 장사 안 하고 매일매일 그 사람 영리 목적으로 쓰느냐 안 쓰느냐 보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이제 법이 뭐 소송 기능이 있어도 되게 별로 필요가 없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재건축은 이제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재건축하면 또 권리금 회수 기회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재건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건축을 하면 낡은 건물에서 새로운 좋은 건물로 바뀌니까 건물주는 이득을 본단 말이에요. 건물이 좋아지고 가치가 높아지니까. 근데 이제 그러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전에 있던 임차인이 양도양수를 하지 못해요. 왜냐면 내가 들어가도 바로 재건축한다는데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또 이것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거죠. 아주 진짜 엄청난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엮이셨죠? 이거는 딱 두 자로 하면 이겁니다. 먹튀입니다. 먹튀. 정말 이제 권리금까지도 이제 안 주려고 하는 온갖 모습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참 이러면서 이제 용역까지 이렇게 동원하는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묻고 싶은 게 대본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용역 한 번 하는데 되게 얼마나 쓰는 건가요? 되게 보통 가게 규모 따라 다른데 한 80명 오면은 2,500에서 3,000? 그러니까 한 사람당 한 20에서 30만 원, 그리고 좀 센 사람들은 더 주니까 한 번 집행을 하면 무조건 3,000, 4,000이 깨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으로 뭐 퇴거 보상비를 주거나 아니면 대화를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는데 그냥 내보내는 거죠. 세입자가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용역을 쓰는데 또 되게 막 요새는 장애인 당사자들을 막 이렇게 용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신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그때 체험해봤을 때 정말 제일 악질이었던 경우가 어떤 거였습니까? 그렇게 뭐 진짜 나쁜 거죠. 건물주가 막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용역으로 내세운다는 게 정말 나쁜 짓인데 얼마 전에 있었어요. 이제는 해결이 되시고 건물주랑 상생을 하신 분인데 홍대에 8번 출구 쪽에 걷고 싶은 거리 그 초입에 삼통치킨이라는 곳이 있어요. 되게 장사가 잘 되고 한 번쯤 홍대에서 먹어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강제집행이 들어왔어요. 결국엔. 근데 한 100명 정도의 사설 용역이랑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장애인 용역을 고용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상 저희는 어쨌든 가게를 지켜야 하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막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왜냐면 앞에서 장애인 용역들이 제일 먼저 앞세워요. 왜냐면 잘 못 건드린다는 걸 아니까. 그 정도로 악질인 경우도 많죠. 그 삼통치킨이 제일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아요. 저도 아마 작년 한 해 동안에 제일 그 권리 그거 해가지고는 용역 관련해가지고 제 삼통치킨이 제일 인상 깊었었고 결국에는 그래서 이겨서 좀 다행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 같은 경우도 전 되게 말 그대로 지금 상인분들이 특히 강남이나 용산이나 종로나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좀 되게 이런 사연들이 되게 있습니다.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싸우는 그 상인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 활동하는 분들이 또 거기를 이제 쫓아내면서 진짜 밤날 안 거리고 진짜 밤을 새면서 거기서 아예 줄을 서면서 이렇게 싸우시고 투쟁하는 모습들이 계속 막 전해 들어요. 뭐 페이스북이 또는 뭐 SNS 통해서 뭐 이렇게 알려지는데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상황 어떤 걸까요? 소소한 인상 그것입니다.
예, 뭐 그 용역들이랑 싸웠을 때의 상황 아니면 건물주랑 협상 과정 뭐 해가지고 해서 인상 깊었던 거. 아무래도 저는 작년 7월 달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한 2주 전인가? 여기 근처에 서촌에서 파리바게트 효자점이랑 인형사 세탁소 건물에 커다랗게 강제 집행이 들어온 게 제일 저한테는 인상이 깊었어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희가 보통은 이제 집행을 막는 방식이 사람으로 막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가게를 지키는 걸로 막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그 가게가 이제 H빔으로 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뭐 공사를 했다고 해서 더 크게 들어온 건 아니었겠지만 건물주가 돈도 더 많이 썼고 더 나쁜 사람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막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고통이나 폭력의 크기가 아닌 거예요. 진짜 그래서 한 대치가 6시간 정도 있었어요. 막 차에 위에도 올라 앉아있고 용역들이랑 부대끼면서 앉아있는데 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이거 안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임대인한테 절대 돈으로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못 이기고 임대인이 고용한 그 용역분들한테도 못 이기거든요, 진짜. 근데 그 상황이 제일 기억에 남고 또 되게 억울했던 거는 그때 제가 그래서 망연자실에서 차에 앉아 있었는데 차 위에 제 또래로 보이는 용역들이 저한테 소곤소곤대면서 야, 저 여자애 응답하라 1988에 정봉이 닮았다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야 무슨 정봉이 닮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실랑이를 벌이다가 물이나 먹자 해가지고 물 먹고 그 상황이 기억도 나고 또 그날 이제 합의를 바로 했어요. 그날 기나긴 대치 끝에 합의를 했는데 상대 측에서 임대인은 안 나오고 변호사 분께서 나왔는데 정말 얼굴이 하얗고 되게 좋아 보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딱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변호하게 될지 몰랐다고. 깜짝 놀란 거죠. 그것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좀 되게 고생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또 효자동 파리바게트가 가장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진짜 효자동 얘기를 좀 한번 해주세요. 더 한번 해주세요. 감성하게 효자동. 예예, 제가 좀 어쩌건 되게 제가 좀 반성할게요. 예예예, 효자동이 제일 이상 좀. 그리고 또 지금 제 ING 중에 또 생선 가게 있잖아요. 예예, 지금도 이렇게 생선하는데 거기서 제가 밥을 한 2번 먹었었는데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이트 테이크아웃로도 막 그렇게 있었고 좀 이렇게 좀 투쟁을 하잖아요. 이게 맘상모 회원들이랑 이렇게 투쟁을 이렇게 하고 뭐 그랬었는데 맘상모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뭐였었습니까? 제가 이거를 어딜 가나 되게 자주 물어봐요. 그럼 제가 2가지로 항상 대답을 하는데 하나는 공식적인 거고 하나는 비공식적인 건데 공식적인 거는 공식적인 거는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원래 이거 정말 공식적인 건데 말하면서 좀 부끄럽네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되게 올해는 아니고 대학에 갔는데 어쩌다 보니 대학에 들어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생활비랑 등록금을 벌어야 돼서. 근데 막 그러면서 이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라는 활동을 했는데 그냥 거기서 맘상모를 자주 보진 않았는데 뭐 듣긴 했었어요. 막 곁다리로 듣고 그랬었는데 그냥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파리바게트에서 또 일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너한테 줄 임금보다 내가 회사에 내야 될 게 지금 30%나 되는데 제가 막 그랬거든요. 임금 좀 올려달라고. 제가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요. 1년 넘게 되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임금을 떼어가지고 어쨌든 이 얘기는 갑자기 억울해가지고 그런 거
하여튼 그래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해서 임금 한 100원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30% 본사에 내야 되고 내가 임대료도 한 달에 100만 원 내야 되는데 너한테 줄 돈이 어딨냐고 막 그러고 임금까지 떼인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 나갈 때 좋게 나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냥 그때 공식적으로 되게 억울했어요. 항상 빼앗기는 사람들만 빼앗기는구나. 그리고 어쨌든 사장님들도 건물주한테는 의리고 나도 사장님한테는 의리다. 근데 의리끼리 싸울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맘상모에 하게 됐고요. 이건 공식적인 거고 비공식적인 거는 학교를 어쩌다 보니 가게 됐는데 휴학을 2년 정도 다녔나? 제 친구들은 다 이제 3, 4학년인데 제가 아직 1학년이거든요. 다 휴학을 했어요. 알바를 하느라고. 근데 어느 날 또 휴학을 했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 없이 아르바이트나 하면서 사니?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이제 인터넷을 열심히 알아봤죠. 아, 어디 일자리가 없을까? 이러고 알아보다가 맘상모를 딱 봤어요. 근데 맘상모를 봤는데 알고 있었던 단체이기도 했고 완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막 두근대고 그래가지고 맘상모에 지원을 했고 그냥 됐죠. 네. 학교 다니기 싫어서 공식적인 거는 진짜 임금체불이라는 아픈 추억이었고 비공식적으로는 학교 가기 싫었어 그런 게였습니다. 그렇다고 양현양아가 학교에 안 가서 노래 불렀었는데 어제 오늘 비공식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되게 맘상모 활동 되게 좋잖아요. 그럼에도 좀 힘든 적이 있다는 건가요? 감사로 일단 그냥 계속 집행인 가게가 제가 활동하고부터 하루도 빠진 곳이 항상 있었어요. 언제든지 강제 집행을 당할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가게가 하루도 빠짐없이 있다 보니까 되게 그 자체로 힘든 것 같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집행 현장이란 게 되게 폭력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고 막 친구들이 다치는 것도 많고 그런 게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뭐 나머지 활동은 되게 즐겁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직은 근데 집행이란 게 진짜 그렇거든요. 당사자는 어떻겠냐마는 하지만 수십 번 겪어도 정말 한 번 겪거나 수십 번 겪거나 똑같이 충격적이거든요. 진짜 사람이 앞에서 막 맞고 거기는 영희도 엄청 맞았어요. 완전 진짜 엄청 맞았어요. 진짜. 근데 영희가 먼저 때렸어. 왜 뭔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면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힘든데 그만큼 잘 쉬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연 활동가한테 딴거 좀 또 애드립으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연 활동가에게 임영이란? 겉으로만 친한 사람? 겉으로만 친한 사람. 별로 안 친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사라지셨어요.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리고 저는 동건이 영희님 아들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저도 보고 싶어요. 그런 존재, 동건이를 보여주는 존재. 또 동건이 동생 이제 조만간 나오잖아. 어떻게 정말 행복한 가정인 것 같아요. 제 머리가 참 되게 그리고 좀 이 얘기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좀 맘상모 투쟁 중에 지금 계속 현재 진행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게 PD 수첩에도 나왔던 싸이건이거든요. 좀 싸이건 관련해서 테이크아웃 드로잉 그 시설이란다. 그런 그 관련해가지고 싸이가 되게 악질적으로 또 언론 플레이도 되게 많이 해요. 좀 해가지고 좀 싸이 관련해서 이제 문제점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테이크아웃 드로잉 같은 경우는 이제 장사를 하고 있다가 처음 건물주가 이제 오래오래 하라고 해서 가보시면 되게 막 잘 꾸며놨어요. 되게 막 디자인도 멋있고 시설도 멋있게 해놨는데 중간에 이제 건물주가 싸이로 바뀐 거예요. 네, 박재상 씨로 바뀌었죠. 근데 싸이로 바뀐 다음에
이제 싸이가 처음에 투썸 플레이스를 이제 여기로 드리려고, 왜냐면 이태원 핫한 대로변에 있으니까 프랜차이즈를 받으면 훨씬 더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계획을 해서 이제 나가라고 한 거죠. 1은 이제 분쟁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느 임대차 분쟁이랑 똑같이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텀을 두고 이때는 뭐 집행도 안 하고 뭐 그동안은 뭐 생각할 서로의 시간을 준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집행을 들어오고 자택에, 그러니까 그 사장님들 자택에 무장침을 하고 이제 이런 더러운 짓들을 좀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고, 지금도 예술, 그리고 저희랑,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함께했던 사업장이랑은 다르게 예술, 문화의 행사들이 되게 많아요. 문화인들도 많고 예술가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대책이들 분들이랑 함께 지키고 있는 거고, 어저께 2시에 이제 싸이랑 양현석이랑 그리고 테이크아웃 드로잉 3인 임차 상인이랑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대화를 앞으로 해보자 라는 결론을 났고, 서로 그동안 이제 언론 플레이나 더러운 짓들 안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네, 테이크아웃 드로잉. 테이크아웃 드로잉 관련해서 박재상 아저씨가 한 몇 번 뒤통수를 좀 많이 쳤잖아요. 해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더러워진 않았으리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그동안에 좀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네,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소고기를 먹다가 약속 시간을 들어서 그때 제가 정신을 놨나 봐요. 네, 그래서 분명히 6시라고 말씀을 하신 게 맞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시간도 잘못 알고 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또 하겠습니다. 네, 마음산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신가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가람 본명이시죠? 강의 그 가람 가수. 왜 정말 좋네요. 가수. 요즘에 막 코트코트하게 막 공연하시고 막 좀 이따가 좀 공연 좀 기대할게요. 뭐 미리 얘기하지만 여기 오늘 지금 되게 많이 오셨어요. 해가지고 오늘 오신 분들 상대로 또 이렇게 또 노래방을 좀 하려고 합니다. 해가지고 뭐 거의 지금 뭐 집장님 그 전남 장채연의 모 집장님께서 저는 이것만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노래방이라서 시켜도 되겠죠, 집장님? 할 말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네. 자, 됐고, 자, 오늘 이제 가람님은 지금 제가 조윤활동가님한테 여쭤보지 않은 거 한번 좀 물어볼게요. 좀 투쟁을 하잖아요. 되게 맨 처음에는 되게 원래부터 이렇게 하지 않다 겪으면서 당사자 되시면서 좀 이렇게 같이 활동하신 걸로 하는데, 처음에는 되게 막 팔뚝질하고 막 싸우고 막 그런 방향들을 좀 많이 봤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임모님이 좀 많이 그 싸움의 한가운데 있으신 걸로 알는데, 좀 거부감은 없으셨는지 좀 몰라요. 네, 처음에 저도 뭔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나 뭐 여러 가지 상가 임대차뿐이 아니라 여기 지금 운동하시는 분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은데, 저도 솔직히 약간 방관하는 입장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저도 되게 그냥 일부 사람들처럼 그래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 어떤 행사가 하고 있을 때는 그냥 뭔가 하고 있구나라고 하고 솔직히 큰 관심을 갖지 못하고 좀 그런 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되게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되게 죄송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그동안 투쟁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싸움. 저도 그전에도 잘못 알았어요. 싸움은 나쁜 거구나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고 했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원해서 싸우고 싶어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누군가는 싸워줘야 되는 거를 앞장서서 되게 싸워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 상가 세입자 문제도 저희가 뭔가 나서서 앞장서서 꼭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긴 그렇긴 한데, 투쟁을 하고 할 때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 되게 고맙고, 또 되게 다른 분야에서도 열심히 투쟁하시는 분들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네, 거부감은 이제 모든 게 없어졌습니다. 좀 그러면은 좀
그러면 이거 아직 프롤로그가 아직 덜 하기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우리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어떤 삶의 공간에 계셨다가 이렇게 같이 하게 되는지 그거를 좀 또. 네, 저 홍대 앞에서 2012년도 말에 맥주집을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뿅뿅뿅이라고요. 네, 이름이 그때 뿅뿅뿅이라는 술집이었는데 그냥 뭐 치킨도 팔고 맥주도 팔고 그리고 뭐 간단한 칵테일 같은 것도 팔고 그래가지고 되게 다양한 분들 많이 오셨어요. 되게 젊은 분들 그리고 머리가 하얀 할머니도 오셔가지고 되게 재밌게 놀다 가시고 그리고 뭐 저희 아버지 또래들도 오시고 되게 진짜 미성년자 빼고 다 왔어요. 네, 되게 좋은 공간이었는데 몰라요. 또 몰래 왔다 갔을 수도 있죠. 미성년자가 제가 검사를 웬만하면 다 잘했는데 네. 그랬는데 6개월 되고 나서 건물주가 바뀌고 그 이후에는 원래 90만 원이었던 월세를 150으로 올려야 된다고 갑자기 통보받고 하면서 되게 어이가 없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혼란이 시작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솔직히 제대로 장사하기 힘들었고 그 다음에는 이 법이 너무 잘못됐다 그리고 사회 제도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도 맘상모라는 단체를 만나가지고 그 이후에는 진짜로 제가 되게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법 중에 일부가 작년에 개정이 돼서 그나마 이제는 그 법에 저는 그래도 혜택을 받았어요. 그나마 그 예외 조항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다행히. 근데 아직도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힘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제 그러면은 이제 좀 약간 이제 좀 지금 쉬고 계신 조용활동가님한테 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가 어디신지는 아시죠? 네,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농성장입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저 여기 서촌에 파리바게트 회사점도 있고 인형사도 있고 홍성한우 암소만도 있고 여기 지금까지 다 해결됐는데 아직 통영 생선구이가 되게 많이 남았어요. 요새는 조금 그냥 좀 쉬는 타임이긴 한데 한동안 이제 집행이기 때문에 새벽에 올 일도 있었고 낮에 올 일도 있었고 맨날 서촌으로 나왔거든요. 그때마다 지하철 여기서 내리거든요. 그래서 자주 들렸긴 했는데 네. 좀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첫 느낌? 예. 처음은 그냥 되게 추웠어요. 네. 여기 맨날 여기 해가지고 한 분 앉아 계시잖아요. 두 대는 안에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춥다. 나도 그냥 왜 이러고. 뭔가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네. 좀 가람님은 어떤 느낌이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그동안 뭐 이래저래 그때도 같이 올 뻔하다가 또 그때 저는 다른 곳에서 있고 해서 따로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와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농성장을 지키는 동지분들께 이제 두 분이 좀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늦었으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진짜 되게 어려운 싸움, 되게 오랫동안 하는 싸움, 지금 벌써 3년 됐나요? 네. 네, 4년 되가 4년, 네.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 저도 많이는 몰라도 되게 약간은 조금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열심히 시작하신 거 진짜 빨리 원하는 바를 이루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빨리. 그리고 또 너무 여기 추워. 아무리 여기가 그렇죠, 야외잖아요. 여기가 지붕은 있지만 이렇게 추운 곳에서 계속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 되게 아름답고 되게 멋있지만 너무 이렇게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빨리 해결이 되라는 얘기로 빨리 해결돼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좋은 혜택 받으시고 당연한 혜택이죠. 뭔가 혜택이 아니죠. 제 표현을 잘못했네요. 당연한 결과 얻으셔서 빨리 이 추위를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네, 뭔가 저도 막 자주 온 편이 아니라서 뭐 말씀을 드리기 참 죄송스럽긴 하지만 저희는 맘 편히 장사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할 테니까요. 여기도 이제 맘 편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투쟁하시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이렇게 할게요. 2016년에 바라는 점, 소망 있으면 단어 한 마디씩 얘기할게요. 소망 뭘까? 단어. 여행? 아, 이제 여행을 가고 싶으신 거죠? 네. 모든 어디로요? 아, 저 바다를 좋아해서 바다 또 가고 싶어요. 이번에 바다 갔다 왔거든요. 그렇습니까? 동해바다요, 남해바다요? 저 동해 좋지. 제가 탐정 출신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진짜, 갑자기 막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 기분 탓인가요? 안폭 저 커피 자판기도 막 봤어요? 와, 갑자기 슬프시네요. 예. 근데 거기 요새 좀 강릉에서 커피를 밀어준다고 하면 자판기를 없앴네요.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튼 좀 소망을 얘기했습니다. 그럼 가랑님. 네, 올해 아프지 말자가 제 소망입니다. 네. 단어요? 건강.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소윤 활동가님, 가람 활동가님, 네, 대신 모시고 진짜 종을 얘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되게 바쁘신 분들이에요. 또 가면 또 이제 통영 생선구이도 있고 아직 텐더 드론도 있고 되게 바쁘신데 한걸음의 농성장 와라에 오시신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가람님은 잠깐 좀 앉아주시고요. 제가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이제 노래방을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노래방을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또 가람님이 노래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권한으로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노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래서 일찍 올 걸 그랬네. 네. 저희 또 예전에는 신가람 밴드라는 팀에서 노래를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밤이라는 팀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거기 그 팀에서 이제 활동할 때 부를 노래를 되게 신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네요. 신나겠죠. 뭐. 네, 락스타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무반주로 해야 돼. MR이. 아니요, 그냥 하고 또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되면 저희 공연에 한번 또 초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3월 13일에 망상모에서 또 공연이 있어요. 홍대에 있는 롤링홀에서 이제 하는 공연인데 저희 말고 좀 유명한 팀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때도 한번 놀러 오고 싶습니다. 네, 체리필터 그리고 킹스턴 루디스카 그리고 슈퍼키드 그리고 팀이 있었는데 네, 그리고 그 요즘 핫하다는 그 아름다운 밤이라는 팀도 이제 나옵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망했. 좀 조임성을 할게요.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한 줄 쉬고, 하나, 둘, 셋, 넷. 망했던 음반 말아먹었던 가게 남은 건 힘들던 기억밖에 없네. 돈이 없어 장가 가려 해도 소용없어 뭐라도 맘먹고 해보려 해도 저 하늘 둥근 달 따주겠다던 말 하지만 나는 왜 작은 걸까. 얼마나 돼야 난 언제가 돼야 난 할 수 있을까. 난 될 수 없네 락스타 오예 꿈이나 꿀까 락스타 오예 락스타 오예 너에게만은 락스타 오 락스타 되어볼래.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은 다음에는 기타라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와서 더 좋은 자리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망성모 활동가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자, 오늘 바로 빠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생생통, 오늘 좀 차별차별 좋아요부터 일단은 좀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지금 연출자랑 지금 좀 뭔가 안 맞고 있는데, 그러면은 잊지 말아요 관련해가지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부르면 원래 소개를 하지 않나요? 그냥 말해보겠습니다 이러니까 나오니까 이상한데. 네. 선생님 카메라가 있어서. 네, 빈곤사회연대 활동을 하고 있는 정성철입니다. 네, 원래 광화문 생생통을 한 이후에 잊지 말아요라는 코너가 이 시즌 2 들어서 새로 생긴 코너입니다. 어떤 코너냐? 열사들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코너입니다. 이게 매달 사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장애 운동을 하다 돌아가시는 분들, 그리고 혹은 쪽방이나 거리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뭐 노동운동을 하다 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그달에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사람들이 그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들게 됐습니다. 원래 생생통을 한 다음에 한다고 제가 전달을 드렸는데 갑자기 불러서 잠시만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써드린 걸 보세요. 꼼꼼히 보세요. 맞아, 눈에 착각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아직 음악도 살 준비가 안 됐는데 그 2014년 2월 26일이었습니다. 송파 세모녀의 죽음 많이들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와 두 딸이 방 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채 안타까운 죽음에 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세모녀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죄송하게 만들었을까요? 자신의 죽음을 선택한 그들을 말입니다. 세모녀는 생활고에 처해 있었습니다. 첫째 딸은 고혈압과 당뇨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요. 둘째 딸은 아버지의 빚을 짊어진 채 신용불량자로 취업이 힘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냥 안 할게요. 그냥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시면서 벌었던 150만 원 가량의 수익으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퇴근길 빙탄길에 넘어져 팔을 다치시면서 그들의 생활고는 더욱 심해졌고 결국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사각지대 해소하겠다,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빈곤층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가장 마지막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 안에 송파 세모녀법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하지만 개정 기초법은 송파 세모녀 상황의 빈곤층을 전혀 포괄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빈곤층을 오히려 기만하는 제도로 계약됐습니다. 이후 여전히 많은 빈곤층의 죽음이 연일 보도되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시대,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일입니다. 그 이후에도 정말 많은 소식들이 연이어서 보도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었습니다. 2016년 2월 14일 노동 빈민해방운동가 윤웅태 동지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부산 반빈곤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동지였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부산 반빈곤센터에서 활동하던 윤웅태 동지의 부고였습니다. 사망 원인은 간경화. 2014년 응급실에 입원한 후 조심해야 한다는 의사의 권유를 받았지만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윤웅태 동지는 사회 진출부터 사회적 약자와 빈곤을 철폐하기 위한 길을 걸었습니다. 개인의 영달이나 집단 이기보다는 늘 사회 일원으로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단연간 투병에도 내색 없이 운동의 전망을 제시하던 동지였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둔 몇 시간 전까지 그의 곁을 지키는 동지들에게 했던 말은 그래 어제 회의는 잘 했냐? 라는 물음이었습니다. 빈곤 없는 세상, 노동자, 빈민, 장애인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꾼 그의 뜻을 이어받아 가야 할 어떻게 과연 이어받아야 할지 어깨가 무겁습니다. 옆에서 가장 가깝게 활동했던 동지의 글을 읽어봐도 될까요? 사실 동의는 안 얻었어요. 페이스북에 올라왔던 글인데 페이스북은 전체 공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체 공개입니다. 보고 싶다. 나는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었고 내게는 마음속 점 하나가 아니라 마음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획이었다. 누구한테 인격 운운당할 만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
아프기 전엔 화내는 기색조차 없었다. 화도 내야 한다고 얘기할 정도로 생각해보면 아래로 흐르는 강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좋아하던 강이라는 노래를 정작 그는 싫어했다. 그래 산 같은 사람이었다. 조금씩 꽃과 나무들을 키워내는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정말로 많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속에 천둥 소리가 있었고 휘몰아치는 폭풍우가 있었다. 그대는 진정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 빠르게 연소하고 자기 몸을 태워 주변을 밝혔고 항상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게 적재적소의 역할을 해냈다. 그대라는 사람을 알게 되어 고마웠습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다시 볼 수 있다면 어느 날 다시 봬요. 2014년 2월 가난을 이유로 죽음에 든 소파 세모녀, 그리고 2016년 2월 빈곤철폐를 위해 활동하던 활동가의 죽음, 그리고 여전히 어쩌면 더욱더 만연해진 빈곤이라는 과제, 이 외에도 정말 많은 2월의 죽음들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서울역의 동자동 쪽방촌, 그리고 거리에서 또는 제도의 잘못된 설계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 먼저 간 이들의 존재를 간직하고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함께 만들어져서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조금씩 그 의미를 되새기며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먼저 간 동지들 그리고 안타까운 죽음의 분들을 위해 노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가수분이 오셨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번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아 얘는 있습니다. 아 네, 또 바꿔놓으셨군요. 원래는 좀 시크릿한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유감스럽게도 라이브라 가지고 박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턴게임만 안 해요. 네, 오늘 다음 기회에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원래 이게 생방송의 묘미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청초활동가가 얘기했던 잊지 말아요였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어쩌다 보니 이렇게 돼버렸는데, 네, 윤용태 동지의 죽음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되게 너무 최근에 들어서 되게 안타까운 소식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 명의 활동가를 좀 불러볼게요. 참여철폐 좋아요를 이제 해야 되는데, 기대어 있는. 제 기대는 그래서 자 진짜 오랜만이에요 명의. 네 반갑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추진하는 동지의 마음에만 보이는 참여철폐 좋아요. 네 봤어요 그것도. 네 오랜만이에요 철균 동지. 오랜만이에요. 네 광화문의 와라가 2달 만에 새롭게 시작됐는데 이렇게 계속 함께 일상을 나누는 요 테이블이 요 공간이 너무 여전히 사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네, 되게 많이 왔어요. 네, 신설된 또 잊지 말아요 코너와 철균의 앙증맞은 또 이 표정과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참 제가 많이 잊고 살았구나 광화문의 와라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차별철폐 좋아요 코너는 많은 이 광화문 와라 애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던 한 주간의 일정과 이 뜨거웠던 우리의 일상들을 좀 기록하는 시간들이고요. 혹시 여러분들 저희가 차별철폐하면 페이스북에 따봉 표시 아시죠? 좋아요. 이걸 좋아요 같이 외쳐주시면 돼요. 차별철폐 좋아요. 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작년이었네요. 차별을 걷어차는 부릉부릉 자동차라고 해서 9박 10일 동안 전국투쟁 순회단을 진행했었어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차차차 시즌2가 시작된다고 해요. 지금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 박주원 대원님, 차차차의 박주원 대원님도 전참을 또 이렇게 결의해 주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11월달부터 하겠다고. 네네네. 굉장히 일찍부터 얘기해 주셔서 권리보장법 투쟁단 3월 21일부터 3월 26일 최홍란 열사 추모 날까지
5박 6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고요. 아직도 단원 모집을 뜨겁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애청자분들도 또 수많은 애청자분들이 있어요. 와라를 항상 기다리시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관심과 또 뜨거운 사랑은 뭐죠? 연대 입금이죠. 네, 입금도 많이 후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2월 19일 이번 주네요. 그 정립회관에서 계속적으로 좀 비리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요 기자회견이 또 있다고 하고요. 그 2월 20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미디에이트에서 영화 쪽방 상영회가 있다고 해요. 너무 이런 어떤 일정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화도 한 편 보러 가고 하고, 철근 동지도 이렇게 마음에 좀 흠모하는 동지한테 쪽방 영화 상영 같이 보러 가자고 미디에이트에서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는 일정일 것 같네요. 네네. 끝나고 가야겠다. 예.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룸센터에서 또 권리보장법 토론회가 있다고 하고요. 또 그 다음 날이네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총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장현 운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 사랑하는 분들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자리지요. 네, 와주셔가지고 부대 행사도 사전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오셔서 이렇게 뭐 리플렛이나 이런 것도 좀 갖다 주시면 부대 행사에서 전국에서 오신 동지들 이렇게 나누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해요. 네, 그리고 그 마로니에 공원에서 보면 저희 이제 노들장애인약이 있다 보면 마로니에 공원 앞에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여전히 지금 백남기님의 쾌유를 그리고 이 살인 정권을 타도하려고 너무 이런 말을 쓰면 또 안 되는데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백남기 동지 쾌유 기원 촛불 집회가 다음 주 목요일 거의 매번 계속 있는데요. 이때 빈곤사회연대에서 함께 힘차게 결합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뻘쭘해가지고 못 가고 있었던 동지분들과 애청자분들은 언제든지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잊지 말아요 방금 시간에 얘기해주셨던 송파 세모녀 2주기 위령제가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진행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 날이 2월 27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민중총궐기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일정들이 되게 많네요. 역시 2월은 역시 총회가 되게 많고요. 네네. 네, 제가 참고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가인 건 아시죠?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에 총회예요. 총회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뜨거운 일정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총회부터 거리의 뜨거운 순간들까지 아직 날씨가 많이 풀리지 않았는데 뜨거운 손 꾹꾹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준영 공지가 더 있어요. 네, 저희 이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이자 태그인 폐지장이 창당준비위원회가 지난달 1월 27일 날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당원분들이 이제 모집을 곧 많이 될 예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 모집은 계속 되고 있고요. 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의 인증샷으로 자신이 폐지하고 싶은 것들, 혹시 철근 동지는 뭘 폐지하고 싶다고 쓰셨어요? 모든 차별. 네.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지나갔던 친구는 디스크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해서 디스크를 폐지한다 등등등 나의 가난을 폐지한다 다양한 걸 써주시면 되고요. 당원 모집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뜨거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 맘상모에서도 지난 그 통영 기자회견 앞에서 운영위원분들과 사장님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당원에 가입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런 자세한 또 사항의 문의는 전국 장애인차별철폐 홈페이지 또는 빈곤사회연대 홈페이지나 농성장에 언제든지 오시면 당원은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셔서 이렇게 1인 친구 10명 당원 가입 뭐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거 외치고 끝낼게요. 차별철폐 좋아요. 예. 정말 명예 활동가님 급조직이 됐는데 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끝나면서 이제 오늘 어땠는지 좀 물어볼게요. 주원 오늘 어땠어? 예. 오늘 좀 약간 좀 고개 숙이고 있던 이창주 지장님 오늘 어땠습니까? 예, 좋았습니다. 왠지 엎드려 절 맞는 건 기분 탓인가? 예. 좀 오늘 어땠었나요? 일단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소개는 다음 기회에.